물가 또 올랐는데 시장이 급등했다. 그 이유는 뭘까? 여러분들 뭘까요? 일단 이 지표부터 먼저 한번 보시죠. 미국의 소비자 물가 2월에 1월에 3.1%보다가 더 올라갔습니다. 3.2%로 올라갔습니다. 이게 예상보다 안 떨어져요. 시장의 예측치도 3.1%였거든요. 시장의 예측치보다 더 높아졌습니다. 야, 이게 과거 2022년 6월에 9.1%보다는 많이 낮아졌다고 하지만 목표 물가가 2%잖아요. 목표 물가. 2%에는 여전히 높습니다. 여전히 높습니다. 이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물가가 안 떨어진다는 뜻이에요. 중국산 저가 상품들이 전 세계에 뿌려지지만 실질적으로 물가는 안 떨어진다. 이게 지금 지표에서 나타난 겁니다. 핵심 물가지수라고 이야기하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약간 떨어지긴 해요. 그러나 3.8%입니다. 이게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라는 건 여러분 일반적으로 계절적 영향이 있는 농산물 빼고요. 일시적인 영향 있는 유가 뺍니다. 나머지를 가지고 계산한 게 핵심 물가 지표인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인데 3.8%면 굉장히 높죠. 2022년 3월에 6.5%, 9월에 6.6%, 그거보다는 많이 낮아졌지만 이게 자칫 말입니다. 근원 소비자 물가가 올라갈 수도 있겠다. 그런 생각을 당연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당연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이렇게 되니까 미국의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? 금리는. 지금 6월에 인하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. 지금 현재까지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5.5%인데요. 이게 6월쯤에 0.25% 정도 내린다는 게 시장의 대체적인 전망이에요. 시장의 대체적인 전망. 그런데 이게 근원 소비자 물가까지도 3.8%를 지키고요. 소비자 물가도 예상보다 더 올라가니까 과연 6월에 기준금리를 내릴까 하는 시장의 우려감이 크거든요. 실제 그렇게 반영이 된 게 10년 만기 미국 국채금리 3월 12일 현재 4.153%거든요. 약간 올라갔습니다. 약간 올라갔습니다. 물론 2월 22일에 4.331%보다는 낮지만 말입니다. 10월 19일에 4.990%보다는 많이 낮고요. 그렇지만 약간 올라갔습니다. 이게 결국은 6월에도 말입니다. 금리 인하를 안 할 가능성이 있다.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. 그런데 시장은 완전히 난리가 났습니다. 오늘 시장을 보시면 나스닥이 1.54% 급등했습니다. 246.37이 올라서 16,265.64로 마감했습니다. 이게 말입니다. 소비자 물가가 발표되니까 약간 떨어지는 듯 하지만 그다음부터는 가열차게 올라갔습니다. 가열차게 올라갔어요. 시장 자체가. 마찬가지 대형주 중심의 S&P 500도 1.12% 똑같은 모양새를 보입니다. 57.33이 올라서 5,175.27까지 올라갔고요. 대형주 중심의 블루칩 중심의 다우산업 지수도 0.61이 올라서요. 253.83이 올랐거든요. 39,005.49까지 올라갔습니다. 분명히 말입니다.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있었거든요. 그런데 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뚫어내고 시장이 쭉쭉 올라갔다는 뜻이에요. 왜 올라갔을까요? 아마 시장의 예상치보다가 웃돌았긴 하는데 시장 예상치보다가 실질적으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웃돌았거든요. 이게 3.2%까지 올라갔으니까 많이 웃돌은 것도 사실입니다. 그런데 그 내용을 훑어보니까 자가거주비가 전년 대비해서 조금 떨어졌다는 거예요. 전월 대비해서. 1월 달에 자가거주비는 12월에 비해서 0.6%가 올랐고요. 2월에 자가거주비는 1월에 비해서 0.4% 올랐다는 거예요. 0.6% 오르다 0.4%로 떨어지니까 예상보다 자가주거비가 떨어졌네.
이것은 회복할 수 있는 신호인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요. 여기에다가 오라클 있죠. 오라클이 이게 DB를 구축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그런 개발 회사입니다. 이 오라클의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. 10% 이상 올랐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기업 소프트웨어 쪽에 어떤 상황이 좋다 이렇게 되는 거고, 여기에 따라서 뭐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나 아마존이나 뭐 덩달아서 다 올랐습니다. 덩달아서 말입니다. 다 올라 버리니까 이게 시장에서는요. 이게 뭐냐 하면 물가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었는데 실적이 좋으니까 같이 확 올라준 그런 경우라고 보거든요.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시장은 제가 오늘 이렇게 분석을 하지만요. 저는 유동성 파티는 끝나간다고 생각을 합니다. 결국 유동성 파티는요. 거품 붕괴로 이어진다고 저는 보거든요. 물가가 이게 지금처럼 3% 이렇게 유지해서 계속 간다는 것은요. 결국 말입니다. 언젠가는 터진다는 뜻이에요. 그럼 그 언젠가는 언젠가냐? 일반적으로 미국 대선 후를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. 미국 대선 전까지는 어떤 시기든 돈 뿌리고 돈 풀어서 시장의 어떤 유동성 부양을 계속한다는 뜻이니까. 그렇지만 그 이후에는 이게 워낙 많은 돈 풀기 때문에 이게 돈을 걷어들여야 되거든요.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니까. 인플레이션 돈을 계속 풀면 물가는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걸 잡기 위해서 돈을 걷어들인다 그러면 그때 금리 인상이 아니라 오히려 말입니다. 뭐 통화 정책을 가지고 시장에 있는 달러를 빨아들일 수도 있겠죠. 그게 말입니다. 결국은 미국에는 연착륙으로 끝날 수 있지만 시장에서 미국의 채권을 판다든가 아니면 MBS라고 하는 주택저당증권을 팔아서 시중에 있는 달러를 흡수해버리면요. 신흥국이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. 저는 그래서 멀리 보시라는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. 아마 오늘 우리 시장도 굉장히 요동칠 거예요. 요동칠 겁니다.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뚝심을 가지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. 이런 시장에는 우리가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시장에서는 내가 현금을 쌓아가는 게 굉장히 좋다. 저는 여러분에게 그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. 반드시 말입니다. 현금을 쌓아가는 것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요. 그게 시장 전체의 어떤 흐름을 타고 갈 수 있는 그런 큰 요소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